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현정입니다. 앞서 있었던 헝가리 뉴스 특보 관계로 7시 오늘 제주 20분 늦게 인사드립니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론 공작에 투표함 탈취, 주민 회유, 강경 진압, 인권 탄압 등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강정마을에서 행해진 겁니다. 대한민국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말이죠. 결국 강정마을 공동체는 두 동강 났고 민주주의는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12년 만에 거짓의 장악이 거치고 진실이 조명받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할 때입니다. 먼저 오늘 주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청 해군기지 조사 이전에 제주도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보고서까지 작성했던 사실을 KBS가 확인했습니다. 단독 보도해드리고요. 짤막 대담에서는 강동균 전 강정마을 회장으로부터 경찰청 조사 결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4.3 생존 수영인에 이어 행방불명인 유족협의회가 행불인 수영자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먼저 지난 주말부터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엽기적인 살인사건 수사 속보부터 알아보죠. 30대 여성이 전 남편을 펜션에서 만나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는데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동부경찰서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면희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고모 씨 정식 구속됐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긴급 체포 상태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내일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오늘 새벽 살인 등의 혐의로 입건한 36살 고모 씨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11시 신문을 거쳐 내일 오후쯤 구속영장의 발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주도로 압송되고 나서 피의자가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추가로 또 확인된 게 있나요? 네, 첫날 경찰 조사에서 고 씨는 혼자서 남편을 죽이고 빠져나왔다고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이후 전 남편인 강 씨의 시신도 제주와 완도 사이 중간 해상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경비함정 6척을 투입해 해상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궁금한 건 이 범행 동기인데요. 범행 동기에 대해서 좀 확인된 게 있을까요? 왜 전 남편을 살해했는지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 씨의 계획 범행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지만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독 범행이라는 고 씨의 진술과 달리 공범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 씨를 체포한 청주 거주지에서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를 확보했고요. 또 강 씨가 숨진 이후로 추정되는 지난달 28일 고 씨가 제주를 빠져나갈 때 탑승한 완도행 여객선의 CCTV 영상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 석 달 전쯤 피의자가 살던 청주에서 재혼한 남편의 4살 배기 아이가 질식사했다는 사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인가요? 네, 현재 당시 청주에서는 변사 사건으로 처리했는데요. 이번 사건 때문인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제주뿐만 아니라 청주 경찰에서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다만 민감한 문제여서 그런지 양쪽 경찰 모두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강 씨 유가족 측에서 실종 신고를 하면서 이게 알려지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전 남편인 강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양육권을 고 씨가 갖고 있었고 아들을 보여주겠다면서 만나기로 한 게 사건의 시작점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5일 제주 시내 한 펜션에서 만나 이틀 후인 27일 고 씨만 홀로 큰 가방을 가진 채 펜션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경찰은 범죄 연루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해당 펜션 현장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에서 강 씨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다량의 혈흔을 확인했고요. 이후 경찰은 당시 유력한 용의자인 고 씨를 거주지인 성주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네, 관련 속보 나오는 대로 또 알려주시고요. 지금까지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이면희 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손보련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시민들에게 관심을 끌었던 영상부터 살펴보시죠. 지난주 KBS 제주뉴스 페이스북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영상은 탐사 K 공권력의 민낯 제주 해군기지 편이었는데요. 게시한 지 4일 만에 5,400명 이상에게 전달됐고 630여 명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탐사 K에서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국가기관과 제주도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파헤쳤는데요.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이와 관련해 유사 사건 재발 방지와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정책을 개선하라고 경찰에 권고했습니다.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 발표도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보다도 앞서 3년 전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에서 보시도록 하고 먼저 사회협약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2006년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는데요. 제주도의 공식적인 사회 갈등 관리 자문기구로 사회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문가 등의 연구를 의뢰하거나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요. 도민 갈등으로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공공정책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사전 갈등 영향 분석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3년 전 이 사회협약위원회에서 만든 해군기지 입지 선정 과정 적절성 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공개하지도 발표하지도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KBS가 이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최승민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일명 강정 해군기지의 입지 선정 과정 적절성 여부에 관한 조사 보고서입니다. 2016년 9월 당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갈등관리 분과위원회가 작성했습니다.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입지로 선정한 과정과 행정 절차가 적절했는지를 조사했는데 모두 절차적으로 크게 부적절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기지 유치 당시 김태환 도정이 윤태정 당시 강정마을 회장과 사전 접촉하면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정을 펼쳤고 절대보전지역 해제와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매립 과정 모두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분석됐습니다. 제주도의 잘못을 처음으로 인정한 건데 제주도는 보고서가 만들어지자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제주도가 보고서를 채택하는 대신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반대대책위 해산을 요구한 겁니다. 반대대책위원회를 해산하는 걸 조건으로 보고서 채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제안이었고 그다음에 그 어떤 것도 아무 문제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우여곡절 끝에 보고서는 만들어졌지만 끝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회협약위원회가 전체 회의에 보고서를 상정하지 않아 채택되지 않았다는 게 제주도의 해명. 당시 위원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당시 사회협약위원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다음 위원회에서 맡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의적으로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 위원장 스스로가 그 채택을 거부한 거나 다름없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기 사회협약위원회에선 보고서 채택과 관련된 논의가 단 한 차례 있었지만 회의 성원이 안 됐다는 이유로 불발됐고 지금까지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그 사실을 덮고 보고서도 공개하지 않고 이후에 치유책도 만들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치유는커녕 면죄부를 준 꼴이 됐고요. 이미 3년 전 해군기지 건설 과정의 진상 일부를 밝힐 기회를 스스로 놓친 제주도. 이제라도 보고서를 공개하고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4.3 사건 당시 전국 각지 형무소에 수감됐다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사라진 수영인들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생존 수영인에 이어서 행방불명된 이들의 명예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100살을 눈앞에 둔 할머니부터 70살 할아버지까지 어르신 40여 명이 모였습니다. 4.3 사건 당시 전국 각지 형무소에 수감된 뒤 행방불명된 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이른바 행불인 수영자 유족 대표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생존 수영인과 달리 행불인 수영자의 경우엔 생존자가 없어 직계 가족들이 청구 대리인으로 나섰습니다. 70여 년 생사조차 알 길 없는 가족 얘기에 장례는 이내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나 지금 원이 그거보다 이 서사물 어떤 게도 바로잡아 우리 남편 신체만 찾아줍세게. 4.3 사건으로 서대문 형무소 등 전국 형무소에 끌려가 수영 생활을 한 2,500여 명 가운데 행방을 알 수 없는 수영자는 2,000여 명. 전문가들은 고령인 생존자나 유족의 재심 청구에 의존하지 말고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4.3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특별법이 개정됨으로써 그 속에 담겨진 군사 재판의 무효, 그것은 곧 수영인 명부를 무효하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법원의 재심 결정과 최종 판단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4.3 사건 생존 수영인에 대한 무죄 판결에 이어 이번 재판부가 행불인 수영인에 대한 재심 청구 결정을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네, 지난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제주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분이죠. 강동균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회장에게 직접 이번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그 최상민 기자가 전해드린 뉴스 보셨죠? 거기에 대한 입장을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미 3년 전에 이 제주도 차원의 진상조사에서 절차적으로 크게 부적절했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강 회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2014년 이제 원희룡 지사께서 그 진상조사 약속을 강정주민들에게 했었습니다. 했었지만은 결국 그건 유야무야가 됐고 이제 결국 알고 보니까 이런 사회협약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조사는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발표가 되면 공무원들이 공권력이 그 민낯이 스스로 밝혀질까 봐 봉합해버린 것이 아닌가. 숨긴 게 아닌가. 네, 숨긴 거 아닌가. 참 안타깝습니다. 네. 뭐 해군기지 갈등으로 좀 이렇게 표현이 그렇지만 마을이 좀 찬반으로 두 쪽이 났죠. 요즘은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좀 좋아졌나요? 10년 갈등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강정마을 주민들은 스스로 이 갈등을 어떻게 봉합해 보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종국에는 그 지난번 국제 관함식을 통해서 10년 갈등이 오히려 100년 갈등으로 이어져 가는 느낌입니다. 더 나빠졌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난주 발표된 이 경찰청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권침해 있었다는 그 결과 만족하시나요? 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결과 그 조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졌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네. 근데 지금 앞서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세부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미흡했을까요? 예, 우선은 그 기속력이 없어서 그 강제 조사가 이루어지질 않았고 또 그 경찰청 훈령에 의한 조사다 보니까 경찰청 이외의 그 타기관에 대한 조사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 기간이 오래다 보니까 그 현직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해군기지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진 가장 그 결정적인 사건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이 국책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무시된 채 네. 강행이 됐고, 그 중에 한 두 가지를 들려면은 우선은 2007년 6월 19일 날 강정 마을총회에서 해군기지 찬반에 대한 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투표함 탈취 사건이 있었고, 거기서는 행정이나 경찰이 방조를 했다는 점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2008년 9월 달에 유관기관회의인데 정부, 제주도정, 해군, 네. 경찰 할 것 없이 총망라된 국정원까지 총망라된 유관기관 회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 그 강정 공동체 회복 사업도 지지부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실까요? 이건 한마디로 정부나 제주도정이 도민을 향한 홍보용 거짓 선전이라고밖에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9,6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강정마을에 폭탄처럼 던져주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네. 사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해군기지 관련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강정마을과 관계없는 곳에 대부분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강정 주민들은 오히려 이걸 공동체 회복 사업이라는 것을 말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그 말을 뺐으면 좋겠다. 예, 네. 예. 또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또 정부에 좀 아쉬운 점 말씀하고 싶은 게 꼭 있다고 하셨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적어왔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속력이 없는 조사였지만은 조사가 충분히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고, 네. 저희 강정 주민들은 이 공권력의 술수 및 횡포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근거로 해서 정부, 제주도정, 해군, 경찰 여기서 이제 포함된 타 공권력 기관들은 강정 주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네. 이 조사를 근거로 해서 이 정부는 기속력 있는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네네. 이 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공권력 횡포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이걸 밝혀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후속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네. 국책 사업이라고 해서 네. 이런 주민들을 무시한 사업이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려야 되고, 네네. 만약에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 강정 주민들 힘없지만은 네. 다시 공권력에 대항해서 일어설 것입니다. 네. 빨리 또 주민들의 갈등을 풀어야겠습니다. 예, 오늘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쾌청한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 오후에 남동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엔 강한 햇볕이 낮 기온을 높게 끌어올리겠는데요. 내일 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시에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모자와 선글라스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는 8도 이상으로 벌어져 아침, 저녁에는 선선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오존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 양호하겠습니다. 내일의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17에서 19도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며 오늘 낮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최고 1m로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겠는데요. 물결은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현충일인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일시적으로 낮 기온은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헝가리 뉴스 특보 관계로 7시 오늘 제주, 오늘은 이렇게 짧게 전해드립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